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18일 오후 첫 방송이 되겠습니다. 벌써 2시 반 다 돼갔는데요.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대장동 사태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이거 뭐 화천대유 하는데 이름도 되게 어렵고요. 이재명의 대장동 사태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여기에 그야말로 이 억대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수익금 구조도요, 수천억 대에 달하는 수익금이 나왔어요. 그것이 최근 3년간의 수익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장동 이 사태, 이 화천대유 사태가 말이죠. 지금 야권에서는 이 국정조사도 하자, 특검도 하자, 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그야말로 어떤 수사라도 다 달게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석이 지나면은 결국은 이제 호남 지역 25, 26일 날 경선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경선이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과반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지금 이제 처하게 돼요. 그래서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일정 수의 이상의 지지율만 받으면요, 이재명이의 단독 과반을 저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가거든요. 결선 투표로 가면 이재명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굉장히 이거를 이슈화 시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대장동 사태, 화천대유 이 사태를 우리 야당에서 제대로 된 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슈화 시키면요,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이가 만약에 후보로 될 경우에는 절대로 정권 유지를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아직도 그러니까 뭐 25, 6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만약에 이낙연 측에서요, 결정적 정보를 제공해서 이거를 완전히 이슈화 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이거 언론에서 계속 다루는 이유, 그리고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이유, 그리고 이낙연이가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있구나, 의심이 상당하다. 이재명이 이거 도저히 못 믿겠는데, 이러한 판단이 우리 국민들에게 굳어진다면은 이재명 티켓 날아갈 수 있고 정권교체 카드 날아가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낙연이가 이기면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막상막하 이 게임이 될 수밖에 없고 5%의 초박빙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런 결정적 하자는 이미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네거티브가 전혀 안 통해요. 이것이 충청권, 강원, TK 지역까지 다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터진 장기표 국민의힘 후보가 이거를 터뜨렸어요. 이 터뜨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아까 오전 방송하고 오후 방송 뭐 며칠 전서부터 이걸 계속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돈 숫자가 들어가면 제가 아주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거를 공부해 보다가 이제는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혹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몇 가지 항목으로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숫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익금이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수천억 원 정도의 이 순익을 낸 것이 어떤 비리 의혹과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요, 이 화천대유의 설립자, 이 설립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뭐 이 머니투데이 기자다, 간부 기자다, 법조 출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뭐 블로그다 뭐 다른 보면은 실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김만배라고 신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 투자를 했다. 그래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금이요, 지나치게 너무 많아요. 수천억에 달해. 이러니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화천대유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급조된 회사인데요. 이 급조된 회사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이 어마어마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딱 말하자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 화천대유는요, 경쟁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의 개혁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이 아파트 건설 사업자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셀프 심사를 하게 됐어요. 그럼 셀프 심사를 누가 했느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요, 유동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유동규는 최근에 말이죠, 이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키려다가 물먹었잖아요. 그래서 후임으로 내세운 사람이 바로 유동규인데, 유동규가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런 걸 했었는데요. 그 당시 사장이 공석 중이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는 유동규가 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요, 이 조선일보에서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동규는 이 기획본부장을 했었는데 바로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런데 실무자들이 이걸 민간 기업한테 이렇게 넘기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넘기더라도 통제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완전히 다 묵살당하고 질책을 받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월성 원전 사건 실무 이 초급 간부들이 당시 백운규 장관한테 이거 한 2년 정도는 그대로 더 가동시켜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 당시 백운규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죽을래? 딱 했잖아요.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또 하루가 뭐예요? 몇 시간 사이에 보고서가 싹 다 고쳐져 가지고 그냥 바로 폐쇄시켰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 그래서 그대로 이 유동규 뜻대로 그냥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강하게 질책을 받고 이 실무진들이 5층 기획본부장 사무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김없이 고성이 들렸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갖고 실무진이 이제 좀 버티니까 유동규 씨가 사업계약서 접수 직전에 대장동 개발계획 업무 자체를 아예 다른 부서로 넘겼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독단 독재가 많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일사천리로 5천억 원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조단위 개발 사업이요. 성남의 뜰 컨소시엄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정리가 되느냐? 우선 협상자로. 이 협상자가 이 세 군데에서 이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메르츠 컨소시엄, 메르츠 증권의 컨소시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남의 뜰에서 컨소시엄이 하나 들어가 있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들어가 있는데요. 왜 성남의 뜰로 결정이 되느냐? 성남의 뜰만 바로 이 화천대유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회사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공모 자격에도 반드시 자산 관리 회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사전에 이 공모 할 자격에 이 자산 관리 회사를 집어넣는다는 것이 센 것이 아니냐, 이 정보 유출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처음서부터 성남의 뜰로 넘어가게끔 화천대유가 이 낙찰이 성남의 뜰로 낙착되게끔 서로가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 씨의 입김이 강하게 미쳐가지고 셀프 심사를 들어가서 하루 만에 말이죠. 하루 만에, 그러니까 3월 26일 날 2015년도 3월 26일 날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27일 날 바로 하루 만에 1조 5천억짜리가 성남의 뜰로 낙착되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뒤에 바로 유동규가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규가 최근에 말이죠. 이 경기관광사 사장, 이 지방 지자체 공사 사장이 차관급 배우를 받는다네요. 그래서 이 차관급 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화천대유가 말이죠. 이 부지 입찰 받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을 아니고 수의 계약을 해요. 수의 계약. 수익을 하니까 자기네들 멋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수익을 해가지고 부지만 낙찰 받아갖고 얼마 이익을 보느냐? 2,352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려요. 왜 그러느냐? 이 분양 대지를 낙찰을 받는데요. 35% 정도 또 싸게 낙찰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요. 이 1인 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경제지 기자, 간부 기자. 그 다음에 셀프 심사를 해서 하루 만에 그냥 화천대유로 넘겨주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통제 장치까지 여기에 별도로 넣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또 의혹이 있느냐. 너무 고문달이 화려해. 박영수 특검, 권순일, 그 다음에 대법관, 그 다음에 강찬호, 수원지검장, 이 사람들이요. 강찬호 같은 경우는 또,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까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에는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지금 내가 대법관,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할 때 그 자료에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건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의혹을 받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것이 지금, 상당한, 제가 보기에는요, 운명이 결정돼요. 근데 여기에 관해서, 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화천대유, 이분은 뭐라고 하느냐, 내 돈 거기 70억 원이나 들어갔고,
이렇게 수천억짜리 이익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익금을 뺏겼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지금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어떻게 이 문제가 됐는지. 자, 성남의 뜰에서는 말이죠. 성남의 뜰은 공공사업자로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50.0001%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49.땡땡땡 이 지분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민간 사업자들로 가지고 있는데요. 민간 사업자들은 누구로 되어 있냐면 하나은행이 14%, 국민은행이 8%, 기업은행 8%, 동양생명 8%, 그 다음에 하나자산이 5%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천대유는요, 자산관리,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는 지분이 0.99999%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이거는 SK라는 특정 금전신탁을 통해서 6%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이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이 성남의 뜰 콘소시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예요, AMC. 그런데 이 자산관리회사의 대지주는 바로 누구냐? 언론인 김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박영수 특검도 상임 고문으로 돼 있었고요. 곽상도 의원 아들도 근무했고 박영수 특검의 딸도 근무했어요. 여기에서는 최근에 자기네 투자 지분 3년간 투자 지분에 대해서 577억 원 배당금을 가져갑니다. 투자 지분은요, 투자는 얼마밖에 투자를 안 했냐면 5천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투자 지분 대비 11만 %가 넘는 이익금을 올렸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억 5천만 원을 또 천화동인에서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 천화동인 1호소부터 7호까지는요, 얼마의 배당 수익을 올리냐면은 4,040억 원의 배당 수익을 올려요. 이러니까 뭐 참 대단한,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1호의 경우에는요, 천화동인 1호의 경우에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이고, 2호에서 7호까지는요, 6명의 투자자가 각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에 걸쳐서 여기서는 뭐 이 보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3,463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라는 보도서부터 4,04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라는 보도로 지금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천화동인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화천대유 실소유주의 말하자면 친누나, 그 다음에 화천대유 실소주의 동거인, 그리고 대형 로펌 변호사 2명, 그리고 대형 회계법인, 또 이 회계사, 유명 회계사 1명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경제지 현직 기자와 가족이 또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3,463억 원의 배당금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냐? 천화동인 1호의 경우에는요, 이 실소유주, 이 김씨 화천대유, 이 사람이 출자를 1억 4,700만 원 했는데, 배당금 추정액이요, 1,208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천화동인 2호는 이 실소주 동거인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872만 원을 했는데 101억 원을 받아요. 그리고 천화동인 3호는 실소유주의 친누나예요. 872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출자를 해서 101억 원을 받아가. 그리고 천화동인 4호는 대형 로펌 변호사인데 8,721만 원을 투자해서요, 1,007억 원을 배당금을 가져가요. 그리고 천화동인 5호는요,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 B씨가 5,582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644억 원을 벌어갑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6호는 대형 로펌 CC 변호사 C씨가 2,442만 원을 투자해서 282억 원을 배당금을 찾아가요. 천화동인 7호는 경제지 현직 기자와 가족 1,047만 원을 투자해서요, 121억 원을 가져가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이 3억 원에 불과한데, 여기에서 얼마를 벌어가느냐? 3,463억 원을 벌어가요. 자, 여기다가 말이죠, 이 경제지 기자, 이 김씨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부지 낙찰 받아갖고 2,300억 원을 벌어가요. 그러니까 이 3,400억 원에다가 2,400원 정도 대충 더해본 얼마를 벌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 거의 6천억 원을 벌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의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지나치게 많아요. 지나치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의계약도 하고 멋대로 또 수의계약할 때 35% 싸게 해주고. 자, 그러면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게 지금 주제잖아요. 지금 논란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한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이재명이가 있어요. 이재명이는 인허가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은 뭐 지금 블로그, 보도, SNS 엄청 돌아다녀요. 실명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권순일이가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강찬호가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런 돌아다니는 자료를 보면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를 했어요. 강찬호는. 권순일은 화천대유에 고문을 했어요. 그리고 박영수는 화천대유에 특검을 했고 딸이 거기가 근무한 바 있어요. 그리고 김만배라는 사람인데요. 법조기자단 대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에 기자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천대유에, 그러니까 천화동인, 이 화천대유, 여기서 돌아가면서 대표를 한 사람이 이성문인데, 이 이성문, 하고, 그 다음에 천화동인의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 김만배 씨하고는요, 성균관대 동문이에요. 그리고 곽상도 아들이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곽상도도 성균관대학을 나왔어요. 김만배도 성균관대학을 나왔어. 그래서 둘이 그런 사이예요. 예. 그리고 아들이 2015년도부터 20년까지 근무했는데 지금 곽상도 의원이요. 아들 봉급 명세서를 전적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25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은 한 380만 원 정도로 올라갔다. 그런데 최근에 그만뒀어요. 이 아들이. 예. 그 다음에 이 김석배는요. 화천대유에 천화동인 이사로 되어 있는데 김석배와 김만배는 형제지간으로 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의배는 다 이 배씨 돌림이라서 혹시 뭐 형제지간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김의배는 또 누구냐? 안양시 청소행정팀장으로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이 최측근에 누가 있느냐? 이한주 기본소득 공약연구하는 경기연구원장인데요. 이재명하고 또 최측근이야. 그리고 이한주하고 또 이한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또 한자 돌림이에요. 현 화천대유의 천화동인 여기에 또 이사로 올라가 있어요. 아까 김석배도 이사로 올라가 있고 이한성이도 천화동인에 이사로 있는데 이한성이하고 이한주는 형제지간인지 아닌지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한주는 가운데 이재명의 또 최측근이야. 이래서 이런 유명 인사들이 말이죠. 이한주는 누구냐? 또 현주가 들어가 있어요. 이현주는 하나은행 부행장 출신인데요. 화천대유의 상임 고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기 성남의 뜰 대표이사는 누가 있냐면 고재환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성균관대 법대예요. 그러니까 자 김민배 씨도 성균관대 출신이고 이 고재환 초대 대표이사도 성균관대. 성균관대 뭐 이렇게 해서 의혹들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요, 이 김기현 원내대표,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제 화천대유, 잠깐 또 먼저, 그동안에 얼마만큼의 분양 매출과 분양 수익을 올렸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건 완전히 이건 뭐 완전히 뭐 땅 짓고 수영 치는 이게 돈 버는 거예요. 이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아갖고 2019년도에 아파트 용지, 이 확보한 용지 아파트를 분양해서 2019년도에는 4,029억 원, 작년에는 6,953억 원, 토탈 1조 81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립니다. 그리고 올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분양 원가를 제외한 누적 분양 순이익이 2,352억 원이고요, 미 집행된 분양 계약 잔액이 3,19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 매출이 없던 2015년도 18년 사이에는 867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분양 수익 2,352억 원, 아까 대지를 싸게 받아가지고요, 2,352억 원하고 배당금 수익이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577억 원, 이거를 포함하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2년간 2,414억 원의 흑자를 내요. 그래서 설립한 후에 2015년 이후 1,547억 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근데 이제 화천대유 관계자는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계한 사업 구조와 배당 구조에 따른 것일 뿐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이익을 봤을 뿐이지 전혀 특혜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뭐 이제 아시겠죠? 대충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 곽상도 아들 이 봉급명세서를 지금 전부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2015년도 7월부터 18년 2월까지는 매달 233만 3,333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8년 3월부터 그리고 2018년 9월까지는요 매달 333만 3,333원을 받았고요. 최근 퇴사 직전까지는 383만 3,333원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앞으로 빨리 수사로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요 김기현하고 조선일보를 고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왜 그러느냐? 김기현 이 원내대표가 유동규 씨를 예로 들면서 말이죠. 현재 이사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동규가 캠프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 보도를 했다, 이렇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하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편들, 일부 언론들이 그대로 검증 없이 받았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 여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아들이 화천대유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 또 이 캠프 정책본부장인 이한주 이 경기 전 연구원장 친형제가 화천대유 계열사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더라. 이 카더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모두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엮어 넣으려 인디언 기호제 지내듯이 끊임없이 억지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지만은 결과적으로 무리수였다, 이렇게 지금 대변인은 이지작 캠프 대변인이 밝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동규 씨가 캠프 구성원이라고 한 김기현 원내대표와 그리고 후보들, 또 이한주 본부장이 연루돼 있다는 허위보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이 공영 개발에 대한 어떤 수사도 받겠다고 공언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도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이 대변인은 향후 가짜뉴스와 허위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발도 하겠다라고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변인이며 전용기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캠프 측에서는 일부 언론 보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계속 뒤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법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얼마나 많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이번 뉴스는요, 이 화천대유와 관련한 뉴스로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중요한 뉴스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